시청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저희 부산문화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민의 40%가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요. 먼저 올 한 해 부산 시민의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추이를 정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소시민의 흔한 넋두리일 수 있는 이 말이 올 한 해 부산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구가 됐습니다. 부산 MBC가 부산 시민 1,002명에게 질문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가계 총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37.2%는 비슷하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의 위기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영업, 사업 종사자의 66.3%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가정주부, 생산, 사무직 등 타업종 종사자와 큰 격차를 보인 겁니다. 가계 소득이나 서민들의 그 수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의 우리 시민들, 서민들의 삶이 좀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7.3%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그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올해 가계 총지출은 늘었다가 39.6%로 비슷하거나 줄었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대졸 이상 40대의 지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 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식비와 외식비가 26.3%로 1위, 다음이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앞선 보도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의 내년 경기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나빠질 거란 답변이 좋아질 거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시민의 45.7%는 내년 부산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전망의 3배가 넘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부정적 전망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부정적 전망보다 2배 이상 높아 여당 지지자들이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평가와 부산시장 시정평가에 부정적일수록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는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내년 부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기업활동 둔화 등이 뒤를 이었고 최저임금 상승도 경기에 영향을 줄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층이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너무 걱정이 많기도 하고요. 주변에도 되게 일자리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취업이 아무래도 가장 1순위로 걱정되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번 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날간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 오차는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해 전국이 들썩였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자 부산시가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대여했는데요. 무려 15,000명이 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100건 중에 서너 건꼴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양이 의심됐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침대 시트 아래 라돈 측정기를 놓습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직접 측정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우리 집은 괜찮은가, 건강에는 해롭지 않은가. 10분 뒤 측정된 수치는 0.15 PCI. 4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부산시에서 측정기를 빌려간 15,041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전체의 3.5%인 54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라텍스 제품이 문제였는데 온수매트와 돌침대, 흙침대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또 라돈이 검출된 라텍스의 80%는 수입품, 그중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태국, 필리핀산이었습니다. 라돈은 생활 주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기준치 4PCI를 넘길 경우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철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시설에서 세슘, 코발트 등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생활 주변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싶다면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측정기를 무료 대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 이태석 신부의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영화 울지마 톤즈2가 다음 달 9일 개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영화 시사회에서는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 세운 학교를 졸업한 뒤 인제대 의과대학에서 공부해 현재 부산 백병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인의 제자 토마스도 참석한다는데요. 10주기인 다음 달 14일엔 서구 남부민동 톤즈문화공원에 카페와 다목적 홀을 갖춘 지상 4층 건물에 이태석 기념관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인터넷 기반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불법 숙박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다음 달 지역 숙박업계와 경찰, 에어비앤비 등이 참가하는 민간합동 간담회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영업 금지를 요청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과 함께 영세 숙박업주들을 중심으로 시의 단속이 뒤늦은 호들갑이라는 비판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구청이 민간급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급식을 실시하는 주민복합시설 희망드림 종합센터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 노숙인 급식시설은 부산 진역에 위치해 있어 노숙인과 노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장시간 거리에서 줄을 서고 식사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내년 12월 이 시설이 준공되면 1층에 노숙인 무료 급식소, 2층엔 샤워실과 상담실 등이 마련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2020학년도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수시 등록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4년제 15개 대학 수시 모집 평균 등록률은 87.8%로 지난해보다 3.6%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신라대 등 3곳은 수시 등록률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미달 사태가 악화되면서 부산 지역 고3 학생들만으론 지역 4년제 대학 정원의 60%만 채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겨울답지 않을 정도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부산은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무려 6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건조주의보는 일주일째 계속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합니다. 부산은 어제 오후부터 공기질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먼지 농도가 짙어지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낮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5도, 창원은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한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30대 남성이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침 가게 일을 돕고 있던 업주의 아들이 절도범을 뒤쫓아가며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3분 만에 막다른 골목길에서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금은방. 한 남성이 진열대에 놓여있던 목걸이를 들어올려 목에 걸어봅니다. 팔에는 이미 금팔찌를 찬 상태. 물건을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귀금속 무게를 재는 사이 갑자기 달아납니다. 직원은 곧바로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30살 A씨는 출입문을 빠져나와 그 길로 500m가량을 질주했습니다. 목걸이와 팔찌 등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마침 가게 일을 돕고 있던 업주의 아들 23살 O씨가 A씨를 뒤쫓으며 도심 한복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막 감지르고 잡으라 하고 막 그렇게 감을 지르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A씨는 도로와 지하도로를 지나 이곳 골목까지 도주를 했는데요.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범행은 2,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O씨는 A씨를 붙잡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품도 회수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왔는데 중간에 한번 얘를 놓치다시피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앞에 보이는 골목이 보이길래 여기로 100% 들어갔다라는 초기 발동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 A씨는 열흘 전에도 인근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범행을 위해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7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기장 조은 DNC 상가 분양 사기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재산 몰수와 추징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 400여 명에 대한 구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700억 원대 투자금 피해를 낳은 조은 DNC 분양 사기 사건. 검찰은 지난 3월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한 뒤 이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해 분양 대행업체 대표 44살 조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 최대 45%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을 늘려 모두 418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표 조 씨에겐 징역 12년형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각각 3년 6개월형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이 몰수와 추징을 청구하며 보전한 조 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몰수 보존해놓은 게 500몇십억이 있다, 580억 정도가 있다라는 기사만 봐도 이게 해결이 될란갑다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래 되면. 희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찾을 거는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분양 사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남동쪽 1.3km 해상에서 24살 A씨가 카약을 즐기다 암초에 부딪히며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동호회 회원이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를 통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파손된 카누를 붙잡고 있던 A씨를 10분 만에 구조했고 건강에 이상이 없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청와대 비자금을 반출한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겐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국권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해뒀다며 반출 사업으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5억 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내내 포수 고민에 시달렸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동안 활약한 베테랑 한국계 포수 행크 콩거를 1군 배터리 코치로 데려왔습니다. 콩거 신인 코치는 지난 2010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7시즌 동안 통산 타율 2할 2푼 1리, 31홈런 114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멕시코 리그를 끝으로 현역 생활을 접고 미국 고등학교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롯데는 지난달 하나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지성준과 올 시즌 안방을 지켰던 나종덕 등 포수 전력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경험이 부족해 풍부한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콩거 코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집단 삭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부산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부산대병원 시설미화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 명은 어제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향토기업 대선주조의 주력 제품 대선소주가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대선주조는 어제 오전 대선주조 기장 공장에서 대선소주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국 첫 수출 물량은 5만 6천 병으로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대선 측은 밝혔습니다. 대선주조는 현재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주류 시장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침체됐던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 산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여행객은 24만 9천 명으로 지난해 20만 2천 명보다 5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6년 195만 4천 명으로 연간 2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크루즈 관광객은 사드 여파로 인해 2017년 39만 4천 명으로 20%로 줄어든 뒤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겁니다. 방한 크루즈 여행객이 늘어난 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과 대만 등으로 크루즈 관광의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열린 부산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리 고발센터로 교육 부조리를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 65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교육청 목적사업비 횡령, 학교 소모품 구매 횡령, 학원 불법 교습 행위 신고 등 3건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겨울 덥지 않을 정도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는데요. 부산은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무려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건조주의보는 일주일째 계속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합니다. 부산은 어제 오후부터 공기질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먼지 농도가 짙어지진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한기가 내려와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